Merry Christmas, you filthy animal. And a Happy New Year. (1편의) 역사적인 흥행에 힘입어 이번엔 뉴욕을 배경으로 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스케일과 직소도 울고 갈 살인적인 부비 트랩으로 다시 찾아온 후속작 나홀로 집의 2편 뉴욕을 헤매다입니다. 2년 전 크리스마스쯤에 올린 1편에 이어서 2편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초록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나홀로 집의 2편은 2,800만 달러의 제작비로 3억 6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4,7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1992년 글로벌 흥행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흥행순위 1위를 기록한 1편으로 케빈을 연기한 배우 맥컬리 컬킨은 출연료 10만 달러에서 450만 달러로 폭등하면서 당시에 출연료가 가장 높은 나역 배우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35%, 메타크리틱 46점, IMDb 6.8로 전작에서 배경만 바뀌고 전체적인 스토리가 거의 똑같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고 감독도 직접 인정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I'll take the blame. Home Alone 2 was basically a remake of Home Alone 1. Let's face it. I like Home Alone 2, but it's a remake. 케빈의 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1편에 비해 뉴욕 전체를 배경으로 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연출과 새로 추가된 배우 팀 커리와 롭 슈나이더의 연기력 등 다양해진 볼거리에 호평도 많았습니다. 영화 초반 케빈의 할머니가 선물로 보내준 물놀이용 광대 튜브는 확실하진 않지만 2편에서 새로 등장하는 배우 팀 커리를 참조한 이스터에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호텔 직원을 낚을 때 사용된 것 또한 케빈이 선물로 받은 광대 튜브인데요. 호텔 직원 헥터를 연기한 배우 팀 커리는 1990년에 방영된 TV 시리즈 그것에서 페니와이즈 광대를 연기한 배우입니다. I, Georgie, am Pennywise, the dancing clown. 케빈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광대 튜브를 선물로 주는 건 헥터를 연기한 팀 커리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될 것을 암시하는 이스터에그 정도로 해석해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보는 영화 속 이스터에그 치곤 상당히 복잡한 면도 있고 제작진 측에서 따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기 전 플러가 입고 있던 자켓은 1편에서 케빈이 입던 자켓입니다. 한 살 더 먹은 케빈에게 작아진 자켓을 플러에게 물려준 디테일로 보입니다. 1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플러를 연기한 키에란 컬킨은 실제 맥컬리의 친동생입니다. 온 가족이 또다시 늦잠을 자고 서둘러 시카고 공항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배경에 자세히 보면 촬영을 위해 양쪽 통로를 노란 테이프로 차단해 놓은 흔적이 보입니다. 비교적 여유롭게 촬영했던 1편의 공항씬과는 다르게 케빈을 연기한 맥컬리 컬킨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파파라치나 촬영 현장에 놀러온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촬영 현장에 놀러온 팬은 뉴욕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해리와 마브가 뉴욕의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배경에 자세히 보면 멀리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관중 팬들도 보입니다. 영화 본 아이덴티티 속 일반 시민들이 맷 데이먼을 계속 쳐다보는 거나 트랜스포머 고속도로 장면에서 구경하는 팬들, 통제하기 어려운 야외 촬영에서 나름 흔하게 볼 수 있는 오게티입니다. 그리고 마브 뒤에 지나가던 엑스트라는 영화 스타워즈에서 요다의 성우로 유명한 배우 프랭크 오즈의 카메오 출연이라고 합니다. 케빈이 잘못 탑승한 뉴욕행 항공 편명은 226편으로 극중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데요. 막상 비행기를 탑승하고 안내방송을 자세히 들어보면 번호가 다릅니다. 뉴욕에 도착한 케빈이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는 장면에서 케빈이 끼고 있던 장갑이 장면이 바뀌면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뉴욕에 혼자 버려진 케빈은 아빠의 가방 속에서 수첩을 꺼내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큰아빠 롭의 주소를 찾아내는데요. Hey, Uncle Rob lives here. They're back from Paris. I'll drop in on them. 자세히 보면 롭의 전화번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번호는 숫자 대신 알파벳 두 글자가 앞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케빈이 공중전화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90년대에 전화번호를 외우기 쉽게 숫자 대신 알파벳으로 바꾸는 건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던 흔한 마케팅 전략이지만 수첩에 기록된 건 개인 전화번호에다가 주로 뒷번호를 바꾸는 것과는 다르게 앞에 숫자 2개만 바꾼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알파벳을 보면 J와 K 그리고 L인데 번호로 바꿔서 보면 전부 O입니다. 즉 수첩에 적힌 모든 번호가 555로 시작하고 공중전화, 큰아빠 집 앞에 적혀있던 번호,
장난감 가게까지도 전부 똑같은데요. 555로 시작하는 번호는 주로 장난 전화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상의 번호입니다. 555-1125. It's 555-3455. 555-2401. 555. 555. 555. 다만 영화에서는 모든 번호가 똑같이 안 보이게끔 당시에 유행하던 숫자를 알파벳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이용한 디테일 정도로 추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 유일하게 전화번호가 다른 곳은 더 플라자 호텔인데요. Stay at the world-renowned Plaza Hotel. 759-3000. 더 플라자 호텔은 실제로 뉴욕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이며 영화에 사용된 전화번호 또한 실제 번호라고 합니다. 759-3000. 케빈이 플라자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마주치는 장면이 있는데 Excuse me, where's the lobby?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Thanks. 트럼프는 촬영 당시에 플라자 호텔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호텔 같은 특정 건물 안에서 촬영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따로 촬영 허가를 받지만 트럼프가 소유하는 건물에서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요. The only way we could get into the Plaza Hotel was if Donald Trump had a cameo in the movie. And I was like, are you kidding me? 추가 조건은 자신이 영화에 출연하는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기 전에는 관종기가 심한 부동산 재벌로 유명했던 트럼프가 카메오로 출연한 작품은 셀 수 없이 많으며 Thank you very much. Donald owns this restaurant. Donald Trump. You just don't get more New York than that. 2017년에 맷 데이먼은 한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의 카메오 출연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수많은 감독들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촬영을 해준 뒤 촬영지 허가를 받고 나중에 편집해버린다고 하는데 나홀로 집의 2편에서는 왜 편집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후에 콜럼버스 감독이 직접 답변을 했는데 I think it was Matt Damon who said a couple of years ago. You can cut it. Just we'll shoot it and we'll cut it later. This is the only way we can get in the plaza. When that moment came up, it was the loudest laughter and cheers. Get this, cheers back in 1992 when they saw him. 콜럼버스 감독 또한 편집할 계획이었지만 스크린 테스트 중 의외로 반응이 가장 좋은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편집할 계획으로 대충 찍어서 그런지 이 장면에도 작은 오게티가 있는데요. 케빈이 트럼프에게 길을 물어보자 복도 끝에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Excuse me, where's the lobby?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Thanks. 케빈은 복도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트럼프 말고도 권력을 남용해 영화에 출연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케빈이 덩컨 장난감 가게 안으로 들어갈 때 옆에서 딸을 안고 장난감 구경을 하던 엑스트라는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과 첫째 딸 엘레노어이며 플라자 호텔에서 케빈의 예약을 받는 직원은 Plaza Hotel reservations may help you. 콜럼버스 감독의 아내 모니카 데브레입니다. 모니카는 1편에서도 승무원으로 출연한 바가 있으며 앞에 붉은 스웨터를 입고 있는 할머니는 모니카의 엄마이고 아이는 감독의 딸 엘레노어로 이 장면에서는 케빈의 가족보다 콜럼버스 가족이 더 많이 출연합니다. 여담이지만 첫째 딸 엘레노어는 훗날 콜럼버스 감독의 또 다른 작품 해리포터 1편과 2편에서 수전 본즈로 등장하고 Susan Bones. 나머지 3명의 아이들도 전부 카메오로 출연하는 등 가족영화의 거장답게 본인의 가족을 영화 곳곳에 자주 출연시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호텔 직원은 맥고나글 교수가 아닙니다. 영화 속 마지막 카메오로 케빈이 뉴욕에 도착하고 어딘지 확인할 때 What city is that over there? That's New York, sir. 직원을 연기한 엑스트라는 1985년에 개봉한 조찬클럽에서 앨리슨을 연기한 배우 엘리시드입니다. 영화 조찬클럽은 나홀로 집의 1편과 2편의 제작을 맡은 존 휴즈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엘리는 제작 초기에 케빈의 엄마 역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카메오 출연 말고도 눈에 띄는 단역도 있습니다. 케빈 가족의 티켓을 확인하는 여성 직원은 1편에서 엘프 알바를 뛰던 캐릭터와 같은 배우입니다. 배우의 이름은 샌드라 맥켓이며 나홀로 집의 시리즈의 촬영 감독 훌리오 맥켓과 가족관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 탈옥한 해리와 마브는 뉴욕에서 우연히 케빈을 만나게 되고 도망가는 케빈을 쫓다가 마브는 한 아이를 붙잡고 케빈으로 착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브가 수많은 아이들 중 이 아이를 케빈으로 착각한 이유는 1편에서 케빈이 쓰던 모자이기 때문입니다. 케빈이 호텔에서 보던 흑백 영화는 Merry Christmas, you filthy animal. 1편에서 피자 배달부와 마블을 낚은 영화의 후속작입니다. 영화의 제목을 대충 번역해보자면 타락한 천사들의 영혼, 그리고 후속작은 나락간 천사들의 영혼 정도로 번역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나홀로 집의 시리즈를 위해 따로 제작된 영화 속의 영화로 가상의 작품이지만 조니 역을 맡은 배우 랄프 푸디가 안타깝게도 이 가상의 영화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유작이 되었습니다. Happy New Year.
영화 마지막 케빈과 엄마는 록펠러 센터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줄 때 배경의 건물을 자세히 보면 꼭대기에 달린 별 양옆으로만 불이 켜져 있는데 나홀로 집의 제작과 각본을 맡은 존 휴즈의 제작사 휴즈 엔터테인먼트의 로고를 연출한 디테일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14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의 1등석 비행기표부터 여행 비용까지 전부 내는 케빈의 아빠 피터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팬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한 변호사나 의사부터 시작해 주식으로 대박난 트레이더,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의 매니저, 심지어 피터의 직업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이유가 시카고의 마피아 보스이길 때문일 것이라는 가설도 있었지만 영화와 함께 출간한 소설판에 따르면 피터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로 묘사되었고 케빈의 엄마 케이트는 패션 디자이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 케빈이 수많은 마네킹을 가지고 해리와 마블을 따돌리는 것 또한 전부 케이트의 마네킹이라고 합니다. 나름 구체적으로 묘사된 케이트의 직업과는 다르게 피터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로 묘사된 것에 못마땅해하는 팬들도 많았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마피아 보스도 성공한 사업가, 적어도 케빈과 버즈는 성인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 후속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에 개봉한 나홀로 집의 시리즈의 6번째 작품 나홀로 즐거운 집에서 성인이 된 케빈은 어릴 적 경험을 잘 살려내 직소가 되었다는 가정용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버즈는 경찰이 되어서 직접 등장합니다. 케빈의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한 가정집에서 경보가 울리자 버즈는 확인차 가보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걸 확인하고 케빈이 또 장난친다며 궁시렁대는 걸 봐선 The place had a McAllister home alarm system. Oh, gee, is that coincidence? I don't think so. Nice try, Kevin. Nice try. 이 둘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Beat that, you little trout sniffer. Trout sniffer. 마지막은 디테일보단 크리스마스 때 나홀로 집에 2편을 볼 계획인 분들을 위한 꿀팁으로 정확하게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11시 3분 21초에 보기 시작하면 크리스마스가 되는 순간 케빈이 친절하게 인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Merry Christmas, you filthy animal. And a Happy New Year. 1편과 함께 크리스마스 하면 빠질 수 없는 명작 나홀로 집의 2편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